남은 장명처럼 합니다. 자, 띠별로 이제 부동산 이제 투자 방향입니다. 이제 부자가 되는 이제 부동산 투자 방향입니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띠별로 이제 좋은 이사 방향, 나쁜 방향이 좀 있고요. 또 사주상으로 이제 좋은 이제 투자 방향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띠별로 부동산 부자 되는 부동산 투자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띠를 기준으로 이제 반환살 방향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고 나서 이득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본인이 띠를 기준으로 천살 방향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해서 손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할 때 고려해 보시기 바라는데, 이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세웠으나 아직 현실이 땅에 이루지 않은 상태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거나 또 하늘 보고 한숨을 일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살 방향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은 하늘 보고 한숨 일이 발생할 것이고, 이 반환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등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 올라탄다는 뜻으로서 뭐 승진 출세 재물이 좋아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는 집을 기준해 가지고 반환살 방향의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 쥐띠 용띠생은 이제 동북 방향의 반환살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재물 운세가 좋아질 것이고, 원숭이 띠생이 이제 남설 방향이 이제 천살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에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재물 운세가 나빠집니다. 그다음에 돼지띠 토끼 이제 양띠생인 경우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동남 방향에 이게 반환사 방향이니까 투자하면은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서북 방향은 천살 방향에 해당이 돼서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거나 부동산에 하자가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범띠, 말띠, 개띠생 부동산 투자 방향입니다. 범말 개띠는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남서 방향이 이제 반환사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재물 운세가 이제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동북 방향은 천살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 물건을 해서 하자가 생기거나 물건에 하자가 생기거나 부동산 사고 나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뱀닭 소띠생은 서북 방향이 이제 반환사 방향이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서북 방향에 투자하면 좋고, 동남 방향은 천살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에 투자하면 재물 운세가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띠별로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 방향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신의 사주를 이제 보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주상에서 인수는 이제 아파트나 보통 주택을 의미하고요. 오해하면 토행일이, 사주의 토행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 이제 땅, 산 뭐 이런 거를 의미해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주를 보고 천간에 있는 인수는 주택, 사주 이렇게 사주팔자에 네 글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통 인수가 좀 있으면은 이거는 높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지지는 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보통들 높은 것은 아파트를 의미하고 보통들 이제 주택을 의미하게 되고, 지지에 있는 것은 보통 땅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인수는 주택을 의미하고 지지에 있는 인수는 주택이나 토지를 의미하는데, 지장간에 있는 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지지 없는데 지장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이다 그러면은 무병 이제 이렇게 갑이 되거든요. 근데 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인수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요 지장간에 있는 인수는 토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팔자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조금 높은 건물, 중간층과 좀 인연이 있고요. 화토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인수로 작용할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가지니까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중간층을 말하고 화는 고층을 말하고요. 금은 이제 중간층,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은 가장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층을 의미한다. 이렇게 인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사주에 이게 목이 있으면은 사주에 목이 있으면 나무랑 인연이 있고 불이 있으면 근처에 뭐 조명이라든지 뭐 십자가가 있다든지 뭐 화력 발전소가 있다 이런 게 인연이 있는 거고 토가 있으면은 이제 뭐 주위에 산이 인연이 있는 금이 있으면은 그 땅을 갖더니 이제 자갈이 많다든지 돌이 많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사주에 이제 수가 인수로 작용하면 근처에 좀 물이 있다든지 호수나 바다가 있다든지 이런 거 인연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가 있으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집을 땅을 살 때 인수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습이고 편인이 이렇게 땅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삐뚤삐뚤하겠죠.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진 않은 모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편인은 보통 이제 뒷골목 시골이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편인이 강해서 부동산을 할 때 여기가 대로변이다 그러면은 대로변 쪽에 이제 부동산 사는 거 가지고 대로변 뒤에 있는 거를 땅을 사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골 이렇게 좀 하고 인연이 있다. 그다음에 사주 발제에 상관이 좀 있으면 경매물건 우리가 이제 경매물건을 사서 이득을 보는 분이 있고 손실을 보는 분이 있는데 사주팔자에 상관이 좀 강하면 경매물건하고 좀 인연이 있다. 그 다음에 식신이 좀 있으면 신도시하고 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재개발 지역 이런 데 이제 신도시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이 좀 인연이 있는 분들은 사주에 이제 식신이 좀 강한 분들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편제가 근처에 있으면 시장 상가, 좀 번화가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정관은 행정부서와 주택공사, 정관이라고 하는 행정부서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주택공사에서 이제 불하는 이런 땅하고 인연이 있는 것이고 평관이 이제 간섭면으로 있으면 군부지, 경찰부지라든지 뭐 교도소 근처라든지 이런 그런 데서 불하는 땅하고 인연이 있고 뭐 비건 겁재가 있으면 형제 친구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경매 물건을 사서 이득 보시는 분이 있고 손실을 보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주 발자에 상관이라는 요소가 없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목화토금사라는 그 기운이 의미하는 글자 가지고 또 갑을병정 무기영신 임계가 있으니까 그 글자가 십간 또 십이지가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은 십간 십이지가 있는데 그 글자가 의미하는 것과 유출해서 본인이 어떤 부동산과 인연이 있는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 예를 들어서 뭐 사화다 그럼 이제 밝은 거란 말이죠. 밝다 그럼 이거는 이제 번화가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본인이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유추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살 때 집이나 부동산이 나중에 오르는 이제 집 주소가 있고 떨어지는 집 주소 아니면 이제 나중에 사놓고 나서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는 그런 이제 주소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 몇 번지 뭐 몇 호 아니면 몇 번지 몇 동 몇 호라 그랬을 때 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숫자가 있고 또 이것이 본인 사주하고 또 인연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띠별로 부동산이 좀 인연 있는 쪽에 좀 투자를 하고 내 사주 팔자에 어떤 부동산 인연이 있는가 한번 보게 될 필요가 있겠고 세 번째로 그 부동산 주소가
본인 사주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본인 사주하고 일치하는 그런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